레이첼, 당신이 국방부에서 처음 분석했던 그 신호 기억하죠? 여기 고인돌의 배열, 그 신호 패턴과 정확히 일치해요. 이건 그냥 무덤이 아니에요. 메시지야. 고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신호. 예언 속 동방의 나라, 이곳이 맞는 걸까요? 우리가 찾고 있던 부름받은 자의 땅. 정말 이 나라, 대한민국일지도 몰라요. 수천 년 전 고대 예언과 현대 과학이 만났을 때 한반도를 가리키는 놀라운 신호가 발견됐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이 밝혀지려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이첼 킴, 미국 국방부 소속 AI 정보 분석가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로 군사 정보와 패턴 분석이 제 전문 분야죠. 펜타곤에서 5년째 일하는 동안 온갖 위협 신호와 암호화된 메시지를 해독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우연히 발견한 코드 패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중동 지역 통신 데이터를 분석하던 중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이한 신호 패턴을 발견했죠. 처음엔 단순한 노이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AI 알고리즘으로 심층 분석을 돌렸더니 그 패턴이 고대 셈족 언어와 놀라운 유사성을 보였습니다. 이건 현대 통신 신호가 아니야. 제 동료 마이클은 제 발견에 회의적이었어요. 레이첼, 또 음모론에 빠진 거 아니야? 그냥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어. 하지만 이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했습니다. 3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가며 분석에 매달렸어요. 결국 상관에게 보고했고 의외로 빠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회의실로 호출됐어요.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이스라엘 국방정보국의 에이브럼 코엔 박사였습니다. 그는 제 분석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킴 분석관,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미국 합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당신의 발견이 우리 연구와 맞닿아 있어요. 텔아비브로 와서 함께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현장 요원도 아닌 데이터 분석가가 갑자기 해외 파견이라니요. 더구나 제 분석 결과에 자신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코엔 박사가 말을 이었죠. 이 패턴은 단순한 통신 코드가 아닙니다. 고대부터 내려온 특별한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이미 몇 년간 이것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날 저녁 펜실베니아 아파트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 숫자와 패턴만 분석해온 제가 이제 현장에 뛰어들어야 한다니. 두렵기도 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날 코엔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텔아비브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이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계속 자문했습니다. 국방부에서의 안정적인 커리어를 포기하는 건 저에겐 큰 모험이었어요. 하지만 그 신호 패턴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비행기가 이스라엘 상공으로 진입할 때 저는 앞으로 펼쳐질 일이 제 평범한 예상을 뛰어넘을 거란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맞았어요. 텔아비브에 도착한 첫날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공항에서 저를 맞이한 이스라엘 정보국 요원 사라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저를 도시 외곽의 연구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는 베네딕트 프로젝트라고 불러요. 외부에는 고고학 연구소로 위장되어 있죠. 철문이 열리자 넓은 지하시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최첨단 컴퓨터와 3D 홀로그램 시스템, 고대 유물들이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이었습니다. 코엔 박사가 저를 맞이했죠. 드디어 왔군요.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국제적인 팀이었어요. 이스라엘 고고학자 다비드, 언어학자 미리암, 그리고 영국 출신 데이터 과학자 제임스까지.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물었죠. 코엔 박사가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중동과 유럽 전역에서 특이한 유적과 문양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발견한 신호 패턴이 이것들과 일치합니다. 화면에는 고대 문자와 기호들, 그리고 제가 분석한 신호 패턴이 함께 표시됐어요.
놀랍게도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제가 물었어요. 다비드가 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패턴이 성경에 언급된 잃어버린 언약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군사정보 분석가로서 증거와 데이터만 믿는 편이니까요. 성경 이야기와 고대 예언을 섞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이유는요. 코엔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죠. 당신의 AI 알고리즘이 우리가 3년 동안 풀지 못한 퍼즐을 일부 해독했어요. 당신의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날 밤 임시 숙소에서 자료들을 검토했어요. 팀이 수집한 데이터는 방대했습니다. 고대 문서, 유적지 사진, 천문학 기록까지. 새벽 3시가 넘도록 분석에 집중했죠. 갑자기 제 알고리즘이 이상한 결과를 내놓기 시작했어요. 패턴 분석 결과가 계속해서 하나의 지역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데이터는 명확하게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의 고대 패턴이 왜 한국을 가리키는 걸까요? 제 뿌리와 연결된 나라라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창밖으로 텔아비브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제가 여기 온 이유와 관련이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제 발견을 팀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한국이라고요? 확실합니까? 코엔 박사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느껴졌죠. 제 노트북 화면을 돌려 모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3가지 다른 알고리즘으로 교차 검증했어요. 결과는 같습니다. 이 패턴들이 가리키는 곳은 한국, 특히 경상북도 지역이에요. 다비드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연구하는 건 셈족 문화와 히브리 예언인데 한반도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겁니까? 미리암이 생각에 잠긴 채 말했어요. 사실, 이상하게도 고대 한국어와 히브리어 사이에 의문적 유사성이 있다는 연구가 있긴 해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우연의 일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제임스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고대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 교류 가능성은요? 지리적으로 불가능하진 않아요. 저는 데이터에 집중했어요. 저도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코엔 박사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확인해 봐야겠군요. 레이첼, 당신과 미리암이 한국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단순히 데이터 분석만 할 줄 알았는데 직접 현장에 가다니. 더구나 제가 태어난 적도 없는 부모님의 나라로요. 저는 현장 요원이 아닙니다. 그저 컴퓨터 앞에서 일하는 분석가일 뿐이에요. 코엔 박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때로는 답을 찾기 위해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패턴을 발견한 유일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한국계 미국인이잖아요. 이건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48시간 후 저와 미리암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친숙한 기분이었어요.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 속 나라에 실제로 발을 딛고 있다니. 경북으로 향하는 KTX 안에서 미리암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와본 적 있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부모님도 미국에서 태어나셨거든요. 할머니만 한국 출신이셨죠. 그분도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미국에 오래 사셨고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희가 추적하는 고대 패턴이 왜 여기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저에게 이 임무가 주어졌을까요? 미리암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경북 지역에는 수백 개의 고인돌과 청동기 유적이 있어요. 내일부터 현장 조사를 시작합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큰 발견을 앞둔 설렘이 느껴졌어요. 경북 경주의 아침은 신비로웠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자 먼 산들이 안개에 휩싸인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불국사 인근의 고인돌 군락이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건
놀랍네요. 거대한 돌들이 특정한 패턴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고대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듯했죠. 미리암은 즉시 측정 장비를 꺼내 들었고 저는 노트북을 펼쳐 3D 스캔을 시작했어요. 레이첼, 이리 와보세요. 미리암이 큰 돌판 앞에서 손짓했습니다. 이 문양들 텔아비브에서 본 패턴과 유사해요. 돌에 새겨진 기호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확실히 제가 분석한 신호 패턴과 놀라운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걸 스캔해서 AI 분석을 돌려봐야겠어요. 오후 내내 유적지를 조사했습니다. 햇볕이 강해지자 땀이 흘러내렸지만 흥분된 마음에 피로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희를 안내하던 현지 고고학자 김 교수가 다가왔습니다. 이 지역에 관심이 많으신가 보네요. 무슨 연구를 하고 계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미리암이 준비된 답변을 했어요. 고대 문명의 천문학적 지식에 대한 연구입니다. 김 교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반드시 남산 페트로글리프스를 보셔야 해요. 그곳에는 별자리를 새긴 암각화가 있거든요. 숙소로 돌아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제 AI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고인돌의 배열이 특정 별자리와 일치했습니다. 그것도 3000년 전의 하늘 상태와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미리암, 이 별자리 배열이 텔아비브에서 발견한 문서의 천문도와 정확히 일치해요. 미리암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고대 한국과 중동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었단 말인가요? 그날 밤 코엔 박사와 화상회의를 했어요. 그는 저희의 발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남산으로 가보세요. 그리고 현지인들, 특히 노인분들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문서에 없는 구전 전설이 있을 수 있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노트북으로 할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밤하늘의 별들이 사람들의 운명을 연결한다는 이야기를 좋아하셨죠. 할머니, 혹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면요? 창밖으로 경주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같은 별들이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비추어 왔다고 생각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제가 군사정보 분석가로서 믿었던 세계관이 조금씩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인류의 역사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고즈넉한 산길을 오르며 주변 자연에 압도됐어요. 도시에서만 살아온 제게는 낯선 경험이었죠. 저기 있어요. 미리암이 가파른 바위 절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선명한 암각화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텔아비브 문서의 별자리와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미리암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문명이 같은 별자리를 기록했다고요? 게다가 배열까지 일치하다니.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어요. 암각화를 스캔하고 분석하는 동안 주변을 살폈죠. 그때 한 노인이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요? 이 바위를 보러 오신 건가요? 미리암이 제게 눈짓했어요. 어제 코엔 박사가 현지 노인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네, 연구 중입니다. 이 바위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노인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저는 이 근처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바위는 하늘의 문이라 불렸죠. 조상들이 하늘에서 온 이들과 소통하던 곳이라고 해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늘에서 온 이들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 서쪽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별을 따라 이곳에 도착했다고 하죠. 그들은 우리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떠났다고 합니다. 미리암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노인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후 인근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의 작은 박물관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을 했어요. 유리 케이스 안에 고대 토기가 있었는데 그 문양이 저희가 추적하던 패턴과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이건 언제 만들어진 거죠? 관리인에게 물었어요.
약 2500년 전 유물입니다. 지역 농부가 밭을 갈다 발견했죠. 박물관을 나오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국방부 분석가로서의 논리적 사고와 눈앞에 펼쳐진 불가사의한 증거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레이첼, 괜찮아요? 미리암이 물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제 전문성은 패턴 인식이에요. 이 모든 증거들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제 세계관과 충돌하고 있어요. 미리암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과학자로서 증거가 이끄는 곳을 따라가야죠. 그게 불편한 진실이더라도요. 호텔로 돌아와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했어요. 이스라엘 팀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고대 한국과 중동이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 함의는 엄청날 거예요. 인류 역사를 새로 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알 수 없는 이유로 할머니 생각이 계속 났어요. 어린 적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단순한 동화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경주 인근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코엔 박사가 보낸 좌표를 따라가던 중 시골길에서 길을 잃었어요.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했죠. 길가에 서 계신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화산마을로 가는 길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저를 유심히 바라보시더니 미소를 지으셨어요. 외국에서 왔구먼. 근데 얼굴은 우리나라 사람 같네.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설명하자 할머니가 반가워하셨습니다. 화산마을은 저 언덕 너머야. 근데 거기서 뭐하러 가나? 요즘 젊은이들은 잘 안 가는데. 미리암이 대답했어요. 역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오래된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역사? 그럼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가 내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할게. 화산마을 이야기라면 내가 좀 아는 게 있어. 망설였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할머니를 따라 작은 전통 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벽에 걸린 오래된 족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게 뭔가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족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조상님들이 남긴 거야. 하늘의 별자리를 그린 건데 우리 가문에서 오래전부터 보관해왔어.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충격을 받았습니다. 족자에 그려진 별자리가 제가 분석한 패턴과 일치했어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이 족자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할머니는 찻잔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우리 조상 중에 서쪽에서 온 현자를 만난 분이 계셨대. 그분이 별의 길을 알려주고 이 그림을 남겼다고 해.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걸 지켜왔지. 미리암이 물었습니다. 그 서쪽 현자는 어디서 왔다고 하나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바다 너머 먼 사막에서 왔다고 해요. 우리 조상에게 무언가를 전해주러 왔다고 했대. 할머니가 차를 더 따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마을 뒤 산에 있는 동굴에 더 많은 그림이 있다고 했어. 근데 요즘엔 아무도 안 가봤지. 저와 미리암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동굴을 찾아야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동굴 위치를 물어본 후 곧장 산으로 향했어요. 가파른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는 동안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데이터 분석가로서 과학적 사고방식만 믿어왔는데 이런 전설과 이야기가 실제 증거와 맞아떨어지는 걸 보니 혼란스러웠어요. 레이첼, 괜찮아요? 미리암이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이 모든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서요. 제가 왜 여기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미리암이 웃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운명이 우리를 선택하는 거죠. 1시간 후 할머니가 말씀하신 동굴 입구에 도착했어요. 손전등을 켜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그려진 것들을 보는 순간 제 세계관이 완전히 뒤흔들렸어요. 동굴 벽에는 놀라운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별자리 패턴, 사람 형상, 그리고 제가 텔아비브에서 본 것과 동일한 문양들이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리암, 이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리암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레이첼, 이 그림들은 적어도 2000년 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텔아비브의 문서와 일치한다고요? 이건 학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발견이에요.
동굴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벽화는 계속 이어졌어요. 별을 따라 여행하는 사람들, 지식을 나누는 장면,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중앙에 그려진 거대한 지도였습니다. 이건 고대 세계 지도예요. 미리암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동과 한반도가 연결되어 있어요. 3D 스캐너를 꺼내 모든 벽화를 디지털화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중동과 한국 사이에 분명한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연결의 핵심에는 제가 국방부에서 발견한 바로 그 패턴이 있었습니다. 동굴 가장 깊은 곳에 도달했을 때 작은 석실을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돌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볼까요? 미리암에게 물었어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오래된 양피지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보존 상태가 매우 좋았어요. 양피지에는 제가 분석했던 그 패턴이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고대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미리암이 문자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건 고대 히브리어와 유사한 문자체계예요. 그리고 믿기지 않지만 고대 한국어로 추정되는 문자도 함께 있어요.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는 듯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위성 신호가 잡히나요? 코엔 박사에게 이 발견을 당장 알려야 해요. 미리암이 태블릿을 켰어요. 다행히 약한 신호가 잡혔습니다. 텔아비브 팀과 연결되자 코엔 박사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레이첼, 미리암, 어떤 발견이라도 있었나요? 저희가 찾은 것을 설명하자 코엔 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즉시 그 양피지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현지 당국의 눈에 띄지 않게요.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세요. 동굴을 나오는 길, 갑자기 할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서쪽에서 온 현자. 그들은 정말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이 패턴이 수천 년 동안 보존되어 왔을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리암이 말했어요. 레이첼, 이 발견으로 당신의 생각이 바뀌었나요? 여전히 회의적인가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은 항상 데이터와 증거를 따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모든 증거는 우리가 알던 역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회의적이지 않아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미리암. 하지만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너무 많아요. 그날 밤 짐을 싸며 양피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봤습니다. 그때 문득 양피지 가장자리에 작은 문양이 눈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집에서 본 족자와 동일한 문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텔아비브로 돌아온 후 베네딕트 프로젝트 본부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이 저희의 발견을 분석하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양피지는 특수 보관실로 옮겨졌고 동굴 벽화의 3D 스캔 이미지가 대형 스크린에 투영됐습니다. 이건 역사적 발견입니다. 코엔 박사가 회의를 시작했어요. 레이첼과 미리암이 가져온 증거는 우리의 가설을 확증합니다. 고대 중동과 한반도 사이에 직접적인 문화 교류가 있었던 거죠. 언어학자들이 양피지의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했어요. 제 역할은 패턴 분석이었습니다. 특수 제작된 AI 알고리즘으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피지에는 일종의 예언이 담겨 있었어요. 고대 사람들이 미래를 위해 남긴 메시지였죠. 이 예언에 따르면 미리암이 해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동방과 서방이 하나로 연결될 때 인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고 해요. 별의 길을 따라온 지혜의 전달자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어떤 이들은 흥분했고 또 다른 이들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다비드가 속삭였어요. 정말로 이런 고대 예언을 믿는 건가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이런 이야기를 웃어넘겼을 거예요. 하지만 직접 본 증거들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어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데이터는 이 예언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날 밤 제 숙소에서 할머니의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할머니가 제게 들려주시던 별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도 이 비밀의 일부였을까요? 다음 날 코엔 박사가 중대 발표를 했어요.
국제학술 컨퍼런스를 개최해 우리의 발견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달 후 예루살렘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레이첼, 당신이 이 프로젝트의 주 발표자가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었으니까요. 충격이었어요. 데이터 분석가로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익숙했지만 전 세계 석학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가 정말 적합할까요? 저는 그저 패턴을 발견했을 뿐인데. 코엔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실은 우연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 그리고 당신의 한국계 배경.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발표 준비를 위해 저는 모든 데이터를 재검토했어요. 고대 문서부터 현장 발견물까지, 그리고 제가 처음 국방부에서 발견한 신호 패턴까지.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스토리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텔아비브 호텔 발코니에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같은 별들이 한국의 밤하늘도, 이스라엘의 밤하늘도 비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에도 같은 별들이 우리 조상들을 이끌었겠죠. 할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별들은 정말로 우리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것을 예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